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신문 읽어주는 공인중개사의 땅사고TV 임동선입니다. 오늘은 2020년 3월 17일 화요일이고요. 집값 뜨자 수원 아파트 10여 곳 리모델링 붐 이렇게 잡혔습니다. 영통, 권선 20년 넘은 단지들 잇따라 리모델링 추진이 설립. 수원 집값 올해 10% 넘게 올라 리모델링 후 새아파트 변신태 같이 더 오를 건 기대감 확산. 수원 리모델링 추진 주요 단지를 보니까 삼성 태영, 그 다음에 청명마을 주공, 신나무 주공 5, 두산 우성 한신, 벽산 풍림, 권선 삼철 2차, 권선 현대 신안 풍림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름 만에 3억 오르락 내리락 혼란스러운 강남 아파트값, 실거래가 신고 기준 줄어 가격 급등락 적나라 예정. 널뛰기 하는 강남 아파트값 가격 급등락이 적나라해졌어요. 코로나19 불확실성에 증폭되면서 서울 강남 아파트 시장이 들쭉날쭉하고 있습니다. 같은 달 거래된 매물조차도 수억 원 차이가 나는 경우가 빚어지고 있고요. 혼란 속에서 매도자 매수자가 생각하는 가격 차이가 벌어져 시장 관망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경매물건 1년 새 40% 넘게 늘었습니다. 힘들고 양극화 현상이죠. 양극화. 살기 힘든 사람들 지금 경제신문 보면은 자영업자들 뭐 다 죽어가네, 망하네, 국가도 뭐 그 기업체도 뭐 이렇게 정리해고 많이 되네 이런 게 많이 좀 나오고 있어요. 뭐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낙찰가율도 61%로 뚝, 경기 침체, 온라인 소비 확산 영향, 업무 상업시설은 60%나 급증, 서울보다 지방이 아파트 타격, 코로나 확산, 실물경제 악화된 올해 5년 만에 최고치 가능성. 1년새 증가한 전국 부동산 경매 건수, 주거나 토지나 많이 증가하고 있네요. 상업시설도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 주거, 상업, 토지, 공장이 1년 새 4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어요. 경기 침체와 온라인 소비 확산에 따른 매출 감소로 업무 상업시설의 경매가 60%가량 급증했고요.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으로 실물경제가 더 흔들리면서 경매 건수는 5년 만에 최고치를 찍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1년 만에 경매 41% 급증, 16일 법원경매 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이루어진 법원경매 건수는 1만 1,727건으로 집계됐고요. 전년 같은 대비 41% 급증했습니다. 많이 더 급증했네요. 그 다음에 둔촌 주공 분양 보증 신청서는 허그가 분양가 심사 기준에 못 들어왔다면서 반려를 시켜버렸네요. 또 한 번 더 늦어지게 되겠습니다. 공급에. 국가 차원에서는 뭐 제가 말씀드렸었죠. 선거 때문에 그 금액에 하지 않고 뭐 선거 후에나 되면 그 분양 승인을 내주지 않을까 뭐 싶어요. 왜냐하면 둔촌 주공 아파트가 전국에서 가장 큰 대규모 단지고 서울 아파트 가격을 뭐 이렇게 바로미터가 돼버려서 아마 그런 정치적인 판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매매 계약 후 대출받아 잠적, 전세금 먹튀 주의보. 서울 반포동의 근저당권 효력의 시차를 악용한 12억 원대 전세금 피해가 발생해 강남권 일대 부동산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에서는 1억, 2억 원 피해가 간혹 있지만 10억 원 이는 피해는 발생한 일은 드뭅니다. 이들은 경력이 얼마 안 되는 공인중개사를 노려 접근한 뒤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하는 방식으로 매도인을 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는 서울 강남구와 마포구, 인천 송도와 부산 등에서 이와 비슷한 피해가 접수되어 있다고 주의하고 있습니다. 1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반포동의 전용면적 우구정부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A씨는 지난 6일 23억 원의 B씨와 매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씨는 소유 아파트 시세를 21억, B씨는 부동산 가격 하락기라는 사실을 이용해 시세보다 2억 원 높은 23억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대신 A씨에게 2년 동안 전세 계약 12억 5천만 원을 맺자고 요구했습니다. A씨는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집을 매도할 수 있어 흔쾌히 동의하고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A씨는 나중에서야 이 매매 계약 때문에 전세금 12억 5천만이 한순간에 날리게 됐다는 사실을 알고 아연실색했습니다.
A씨가 B씨와 계약을 체결한 6일 B씨는 제2금융권 다원에셋 대우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은 21억 5천만 원 아파트가 23억 80%를 받으면서 이 아파트에 25억 8천만 원에 21억 5천만 원 120%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제2금융권의 경우 통상 주담대 대출 집값의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대출금의 120%를 근저당으로 설정했습니다. B씨는 매매가 가격의 23억 원 중 전세금 12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10억 원을 잔금을 치른 뒤 잠적해 버렸어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부동산이 채무관계로 경매가 넘어가면 우선순위가 높은 권리자부터 배당을 받게 되는 것인데, 여기서 법의 맹점이 생깁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근저당권자 효력은 당일 발생하지만 세입자의 대항력은 전입신고한 하루 뒤에 발생합니다. 반포동의 한 중개업소 직원은 이 아파트가 채무관계로 경매로 넘어가면서 근저당권자 권리가 우선에 A씨는 전세금 12억 5천만 원을 전부 받지 못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B씨는 한 달 전부터 반포동 일대에 공인중개사와 접촉하면서 매매계약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근의 다른 중개업소 직원은 처음에 B씨가 우리 부동산에 접근해 아파트를 시세보다 2억 원 높게 산다고 해서 의심했었는데, 반포동에 온 지 얼마 안 된 공인중개사를 노렸다며 지금 같은 하락기에 시세보다 아파트값을 높게 준다고 하면 일단 의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권윤석 동국대 경영교수는 임대차 보호법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법이라며 정부가 법 개정이 나서지 않는 이상 같은 피해는 반복될 것이라고 말씀됐습니다. 뭐 하여튼 이렇게 조심해야 됐다는 거예요. 매매 계약하고 대출 받아서 잠적해 버렸어요. 전세금 먹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인중개사도 속이는 이런 전문 프로페셔널 사기꾼한테 걸리면 초짜 공인중개사가 타겟트가 되겠죠.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이상 전국 부동산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